수백 명의 수강생들이 드나드는 미국 예일대 초청 강의실. 이곳에는 중국과 한국에 대해서 연신 떠들어대는 아시아 계통의 강사와 이를 열심히 들으며 무언가 필기까지 하고 있는 미국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진지한 표정으로 강의를 듣던 미국 여성은 강사의 특정 발언 이후부터 표정이 심상치 않게 변해갑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강사의 입에서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 1위로 뽑힌 한국의 실체를 공개하겠다는 말이 튀어나왔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얼마 후 해당 강의실에서는 믿기 힘든 충격적인 일들이 펼쳐지며 그 자리에 있던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곳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노동 변호사로 활동 중인 리사 앤더슨이라고 합니다. 제가 다른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다소 인기가 떨어지는 분야인 노동 변호사로 활동 중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저 스스로가 변호사가 되기 위해 다른 일반적인 변호사들보다 더욱 힘들고 긴 시간을 보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변호사가 되어서도 나이에 비해 짧은 경력들이 제 약점이 되어버렸죠. 그 사이에서 저는 살아남기 위해 여러 고민을 해봤지만 이러한 선택이 최선이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 분야였기에 그만큼 저에게 기회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조금 독특한 취미가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강의를 찾아다니며 수강하는 것이었습니다. 뜬금없이 그게 무슨 취미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건 저의 아주 소중한 취미입니다. 이 취미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름 아닌 한국의 문화를 즐기는 것입니다. 드라마와 영화는 물론이고 한국 가수들의 노래들을 아주 좋아하죠. 심지어 최근에는 트로트라고 불리는 한국의 전통적인 음악에 빠져 있을 정도입니다. 그 특유의 음률이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저는 다소 귀가 얇은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살면서 이런 저의 성향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들도 있었어요. 오죽하면 저의 주변 사람들도 이런 저의 성향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였죠. 하지만 유독 저의 한국 문화 사랑만큼은 그야말로 느티나무 그 자체였습니다. 흔들림 없는 느티나무요. 저에게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제가 강의를 듣는 것을 즐기는 이유 중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저 스스로의 능력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 능력은 기술에 한정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지식에 관한 것들도 포함되어 있었죠. 새로운 것을 습득한다는 것은 저에게 큰 즐거움으로 다가왔습니다. 물론 그러한 강의 중에서는 일명 강의팔이라고 치부되는 알맹이 없고 두루뭉술한 뜬구름이나 잡는 이야기들로 수강생들을 현혹하는 나쁜 전문가들이 수없이 많이 존재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강의가 돈이 된다고 하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더군요. 저도 이런 강의팔이들에게 속아서 돈만 날린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 한 번씩 얻어 걸리는 형식의 진짜 전문가들을 만나게 되면 저는 엄청난 신세계를 경험하곤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무언가 새로움을 찾기 위해 강의를 찾아 나서는 일은 지속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아주 특이한 강의 경험이 있었죠. 평소에 한국의 문화들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아시아 문화 자체에 관한 관심으로 그 반경이 커졌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한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강의들도 많이 발전해서 온라인으로도 수강이 가능한 강의들이 많았지만 저는 아직도 오프라인에서의 강의를 선호하곤 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얻지 못할 많은 것들이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가능한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이번에 제가 신청하게 된 강의는 다름 아닌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한국과 중국의 여러 가지 문화 콘텐츠들에 대해서 심층 분석하고 해석까지 겸해주며 추후 예측까지 해주는 특이한 강의였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제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한국과 중국의 문화 콘텐츠들을 어떻게 찾고 어떻게 즐기는지, 그리고 그들의 문화는 어떻게 다른지, 왜 이러한 문화들이 생겨났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습득할 수 있을 것 같았죠. 그 말인즉슨 저에게는 완전히 취향 저격인 강의였다는 말입니다. 해당 강의를 진행하는 강사가 중국계 미국인이라는 점에서도 저의 신뢰도는 조금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아시아 계통의 사람이 직접 아시아 문화에 대한 것들을 강의하기에 그 정보의 신뢰성이 굉장히 높고 현지에서만 알 수 있는 고차원의 정보들일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게 참여하게 된 1주차 강의. 역시나 제가 원하던 강의 그대로 완전히 새로운 정보들에 대해서 알게 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를테면 중국인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의 문화라는 점을 들 수 있겠군요. 그것이 중국의 정상적인 문화이니까. 그래서 그런 그들의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는 발언까지 첨하는 강사의 발언에 잠시 수강생들 사이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긴 했지만 이내 사그라졌습니다. 또한 중국에서는 개인 공간에 대한 개념이 사실상 없다시피 해서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서로 밀착해서 앉거나 길을 걸을 때 어깨를 부딪히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 또한 중국에서는 개인 공간의 개념이 없는 문화가 있기에 그러하다고 했죠. 이런 부분들이 중국인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고 남이지만 서로 가깝게 지낼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라고요. 일반적으로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나면 처음에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도 서서히 서로 이해를 해나가는 과정이 생기게 되는데,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강의 도중 저의 귀를 의심할 만한 강사의 발언에 매우 놀랐죠. 이곳에 계신 분들도 중국이라는 나라에 호감이 있으셔서 저의 강의를 수강하시는 거겠죠?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려봐도 될까요? 과연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이미지가 한국의 이미지보다 더 긍정적이고 좋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해당 강사의 그러한 발언에 강의실 내부에 있던 수강생들은 그야말로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의아스러운 표정들만 지을 뿐이었죠. 물론 저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그야 당연하게도 제가 알기에는 한국의 이미지가 세계적으로 나쁘지 않은데 어째서 저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어진 강사의 발언을 들어보니 더더욱 지금의 상황이 어리둥절했죠. 중국은 미국과도 견주는 군사력과 경제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세계의 중심이 될 나라이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만 생각해 보더라도 다른 국가들이 중국을 좋아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게다가 중국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아주 많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도 수많은 중국 음식점이 생겨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을 정도예요. 이건 대체 뭔 소리지? 음식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첫 번째 이유는 도대체 무슨 저희로 하는 이야기인지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제가 이 강의에서 생각한 만큼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다소 의문점을 남긴 1주차 강의는 마무리되었고 2주차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습득하고 배운다는 것은 언제나 즐겁고 보람된 일이었지만 이번만큼은 그저 즐거운 기분만 생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해당 강사의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무언가 찝찝한 느낌이 생겼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니 그건 다름 아닌 제가 좋아하는 한국을 은근히 깎아내리는 듯한 발언을 한 번씩 한다는 점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정도의 수준이었지만 이번 2주차 강의를 수강하면서 확실하게 느껴졌죠. 그런데 이번 주 강의에서는 해당 강사로부터 더욱 충격적인 발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같은 아시아 국가이지만 최근에는 중국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 1위로 한국이 뽑혔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아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아무도 모르시겠어요? 이건 대체 무슨 말이야? 도대체 왜? 한국을 싫어할 이유가 뭐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바로 한국인데 두 나라 간의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나? 이러한 강사의 말에 저는 혼란스러웠죠. 게다가 해당 강사에 이어진 다음 발언들을 듣게 되면서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중국인들이 한국을 그토록 싫어하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한국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으면서 잘난 척을 하고 중국을 내려다본다는 이유라고 하더군요. 오죽하면 중국인들의 40%가 한국을 싫어한다는 통계가 있다면서 말이죠. 이러한 충격적인 정보는 아무리 새로운 정보라고 할지라도 저에게 그리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뭘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죠. 하지만 저는 생각보다 더욱 귀가 얇은 사람이었나 봅니다. 해당 강사의 말에 완전히 현혹되어 버렸거든요. 3주차가 되어서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될 정도로 서서히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부분들에 대해서 강사를 통해 듣게 되면서 부정적인 생각마저 가졌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한국의 문화들이 쉽게 놓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저는 한국의 음식을 즐겼고 한국의 영상 콘텐츠들을 즐겼습니다. 이런 제가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도 있었지만 좋은 건 어쩔 수가 없더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저는 머릿속으로 번쩍하며 그동안 생각지도 못한 놓친 부분들이 떠올랐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지?
왜 그 강사가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였던 거지? 그가 하는 말들이 모두 진실이라는 법은 없잖아.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중국인 강사가 했던 발언들에 대해서 정보들을 취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그 강사가 말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들이 오히려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죠. 저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자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준 강사에 대한 분노, 그리고 그런 말들에 현혹되어 한국을 의심하고 실망했던 저 스스로에 대한 한심함. 그 모든 감정이 소용돌이처럼 몰려와서 저도 모르게 혈압이 높아졌던 탓입니다. 한동안 마지막 강의인 4주차 강의가 되기 전에 많은 고민과 준비를 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그냥 강의를 완강하는 것을 포기하고 듣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왜인지 모르게 저는 그와는 정반대의 선택을 하고 말았죠. 회피하는 것이 아닌 정면으로 승부를 하고자 하는 선택을 말입니다. 4주차 강의가 시작되었고 저는 이 모든 것들을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중국계 강사는 이번에도 중국과 한국의 문화를 비교하며 은근히 한국을 깎아내리고 중국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발언들을 중간중간에 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강의를 수강하던 도중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질의를 했죠. 그런데 강사님은 왜 은근슬쩍 한국을 깎아내리고 중국을 좋게 포장하는 말들을 하시는 건가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내용이잖아요. 저번에 말씀하신 한국의 부정적인 내용도 실제로는 한국이 아니라 중국에 관한 내용이던데요. 중국이 한국을 싫어하는 이유가 한국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면서 잘난 척하고 중국을 내려다보는 것 때문이라 하셨는데 이건 그냥 중국의 입장에서는 열등감이나 피해의식이 아닌가요? 실제로 한국이 중국을 향해 그런 외교적인 반응이나 발언들을 한 적이 없잖아요. 오히려 중국에서 다른 국가들에 대한 발언들을 굉장히 함부로 하는 경향이 많은 것이 사실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가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는 많지만 한국은 반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나라들이 훨씬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중국은 여러 가지 외교적인 언행들과 제도들이 늘 자신들에게만 유리하게 하고 공정하지 못한 부분들이 크기 때문이에요. 과거와는 다르게 현대에 와서 군사적인 힘이 조금 강해졌다고 해서 타국을 함부로 대하는 그 태도들, 게다가 세계적으로 유행한 전염병이 발생하게 한 부분들, 그뿐인가요? 강사님께서는 그것이 중국의 문화이니 이해해야 한다고 하셨지만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대화하고 소리 지르는 행동들이 단순히 문화이니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에는 너무 민폐 행동 아닌가요? 매너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거예요. 중국은 외교를 하면서도 전랑 외교라고 해서 늘 공격적이고 이기적으로 하는데 그런 모든 부분이 모이고 모여서 그 나라의 이미지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중국이 세계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된 이유입니다. 중국인 중에서는 일생에 단 한 번만 여행을 간다면 어디로 가고 싶냐는 질문에 1위가 베이징으로 선정되었다고 하죠. 이것은 그만큼 그들의 세계관이 좁다는 것이고 오로지 중국밖에 모르는 우물 안의 개구리라는 반증이 아닐까요? 하지만 한국은 전혀 그러한 모습들을 찾아볼 수 없어요. 오히려 전 세계의 사람들이 한국을 사랑하죠. 그들의 문화를 알고 싶어하고 그들의 노래를 들으며 흥얼거리고 그들의 드라마나 영화들을 시청하며 울고 웃으며 희로애락을 느껴요. 심지어 최근에는 한국의 언어와 문자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고요. 사실 여기에 모인 사람들도 대부분 한국에 관한 내용에 궁금증을 느끼고 온 사람들이 대부분일걸요. 강사님도 느끼는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1주차부터 지금 4주차까지 강의를 하시면서 줄어든 수강생들을 보세요. 매번 한국을 부정적으로 말씀하시고 한국을 미워하시니까 자꾸 수강생들이 빠지는 거잖아요. 저도 그냥 강의를 듣는 걸 포기하려다가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겠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겁니다. 저의 발언은 처음에는 다소 공격적으로 쏘아붙이듯 말했지만 발언이 이어지면서 점점 진정되었고 나중에는 아주 평온한 말투로 조곤조곤 강사에게 저의 주장을 피력하는 저를 볼 수 있었죠. 이를 들은 다른 수강생들은 잠시 수군거리는가 싶더니 곳곳에서 휘파람을 불고 손뼉을 치며 속이 시원하다는 발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해당 강사는 얼굴이 벌개지며 다급하게 수업을 마무리 짓고 말았죠. 사실 저는 강사의 사과를 듣고 그가 모든 것을 인정하길 바랐지만 상황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층 더 강의를 보는 눈이 높아졌고
1주차 강의만 들어보아도 이 강의가 저에게 도움이 될지 아닐지 분간이 가능할 정도로 내공이 높아졌죠. 아직도 저는 한국을 사랑하는 평범한 미국인이고 그들의 많은 것들을 궁금해하며 그들의 문화를 즐기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